네, 저는 평범한 그냥 회사원이고요. 지인의 소개로 다단계 시더스 그룹의 휴스텐 코리아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구나 깨닫고 해약하거나 해지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놔두고 있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들어갔고요. 그 당시는 12만 원부터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부터 들어가서 어떤 건지 맛만 봐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주 소액부터 되니까 소개를 받을 때 이런 게 있다. 여기에 돈을 넣으면 이렇게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소개를 받았죠. 근데 저는 그걸 설명을 계속 듣고 있다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았지만 저는 몰에 있는 포인트가 사람들이 어차피 써야 되는 거면 내가 입점을 해서 거기 포인트를 우리 가게에서 쓰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입점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단계 시스템인데 이것도 설명을 계속 몇 시간, 며칠 동안 듣다 보면 다단계가 아닌 굉장히 건전하고 깨끗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걸 계속 반복합니다. 시더스 몰은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네이버나 옥션, G마켓 이런 것처럼 시더스에서 중개를 하고 입점을 하면 개인이 입점한 가게에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시스템인데 중간에 시더스가 개입을 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시더스 페이는 시더스 페이 입점된 가맹점에 직접 가서 포인트를 결제를 하면 그 포인트가 시더스 본사에 가게 되고 본사에서 시더스 페이 가맹점으로 돈을 쏘아주는 겁니다. 시더스 페이 가맹점, 오프라인 가맹점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1,2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요즘은 5,400만 원 이상이 돼서 VIP가 돼야 가맹점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더스 몰 가맹점은 옛날에는 그냥 가입만 하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은 현재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더스 페이랑 시더스 몰이랑 수수료가 다릅니다. 시더스 페이 먼저 말씀드리면 적게는 10%, 많게는 15% 이상까지 시더스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주고요. 시더스 몰 같은 경우는 40%, 많게는 50% 이상 수수료를 떼가는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몰에 입점할 때 어떤 물건을 팔 건지 사업자 등록증 뭐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상세 페이지 어떻게 올릴 건지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건지 배송은 어떻게 할 건지 전부 적어서 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올리고 싶다고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열을 통해서 자기들이 입점하게 해드릴게요. 들어가셔서 물건 올려주세요 하면 우리가 쇼핑몰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올리고요. 다 끝났습니다 말하면 걔네들이 업로드를 눌러줘요. 수수료에 대해서 처음에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수수료를 책정해서 이렇게 올리겠다고 통보를 하죠. 처음에는 수수료 대한 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서류 작성하는 그런 엑셀 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도 수수료 대한 부분은 공단으로 비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회신이 왔을 때는 그 안에 자기들이 33%, 35% 이런 금액을 붙여서 그렇게 다시 회신해서 업로드를 해준 거죠. 입점을 하고 나서 물건을 올릴 때 알게 된 거죠. 예전에도 기본적으로 33%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갔었습니다. 지금은 자기들 수수료가 올랐다고 40% 이상을 받고 있고요. 작년 여름에 입점할 때 수수료가 대부분 33%에서 35%였는데 최근에 물건을 하나 수정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그때 수수료가 약 42%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갈지 몰랐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나 다른 곳에 개인적으로 파는 금액보다 훨씬 비싼데 불구하고 저희 수익은 훨씬 더 낮은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는 몰에는 입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독점하는 업체가 3군데에서 4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에 몰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입점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회원들한테는 너네들이 직접 생산한 품목만 여기에 올릴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것만 올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1개 내지 2개 물건만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생산한 거니까 주로 농산물이 많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면 5만 개 다 있어요. 대기업 삼성이나 LG 그런 걸로만 검색을 해도 수십 가지가 나오거든요. 뭐 냉장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5만 개 다 나오는데 삼성, LG를 자기들이 생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를 자기들과 관계가 있는 업체에만 무한대로 올린다는 거죠. 더 주, 그 다음에 행
이런 업체들이 주로 독점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월 10억에서 20억 거뜬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막혔는데 옛날에 시더스몰 판매자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옛날에 시스템 설정을 조금 잘못해놨는지 일반 업자들이 들어가서 각 업체의 매출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직접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왜 저 업체는 물건을 아무거나 자기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리는데 왜 다른 업체들은 올리지 못하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시더스 측에서는 그 업체는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저희는 협력업체가 아닌 건가 그렇게 따졌을 때는 따로 말하지는 않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맹 탈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거의 협박 수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90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노후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시더스에서 사람들 회원들을 모을 때 돈만 한 번만 넣어 놓으면 연금처럼 계속 돈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나오니까 그것만 뽑아서 평생 살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이제 회원 모집을 하세요. 근데 어저께 올라온 공지에 보면 원금의 200%를 찾은 사람들은 돈을 찾는 50%를 재입금을 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떴거든요. 그러면 또 결국에는 자기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연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원금 책정 방식도 시더스에서 굉장히 잘못된 이유가 얘네들이 처음에 출금을 할 때 수수료를 20%를 떼고요. 그 다음에 쇼핑 캐시로 환전을 할 때 10%를 뗍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40%, 50% 비싼 가격에 사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최소 50%, 60%를 비싸게 주놓고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가격보다. 그런데 그 비싸게 주고 산 금액이 우리 원금에서 다 차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었으면 월 100만 원을 거기서 출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80만 원입니다. 20%를 떼고 들어오죠. 걔네들이 차감하는 원금은 100만 원을 차감하는 거고 우리가 받은 돈은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모아서 내가 쇼핑하고 싶어. 쇼핑 포인트로 바꿀래? 해서 바꾸면 9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10%를 떼니까. 그리고 그 9만 원으로 네이버보다 40%, 50%까지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우리가 10만 원을 주고 산 걸로 시더스에서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시더스 측에서 너희들이 100% 본전을 찾았다. 200% 까지 찾았다. 이렇게 하는 금액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금 회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원천징수라고 3.5%를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찾는다고 출금 신청을 하면 80만 원에서 또 3.5%를 제하고 그렇게 주는 거죠. 예전에는 그 시더스 페이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정책으로는 레벨에 따라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한도를 정했어요. 한 달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긴 게 롱제비티에서 쇼핑할 수 있는 금액도 거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똑같이 측정을 해놓은 거죠. 이거는 거의 강제로 롱제비티 거 구매를 해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롱제비티는 시더스에서 직접 하는 물건입니다. 미국에서 자기들이 직수입해와서 굉장히 좋은 마진으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전형적인 포인트 털기고 반납을 하거나 줘야 되는 돈을 깎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시더스 몰에서 파는 거에 비하지 못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생산자는 똑같습니다. 네이버에 팔든 어디에 팔든 소매에 팔든 도매에 팔든 시더스에 팔든 받는 원가는 똑같습니다. 시더스에서 다른 데보다 금액이 비싸다는 걸 합리화하는 수단일 뿐이고요. 나머지 수수료는 모두 시더스에서 가지고 갑니다. 생산자가 먹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폼장이나 각 지역의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더스 가맹점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2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포인트를 당신네들 가게에 쓸어 올 거다. 그렇게 홍보만 하고 말을 하지 시더스에서 몇 퍼센트 먹고 그거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허위가 있다. 그리고 일부는 거의 사기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뒷사람이 현금을 다발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앞사람한테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회수한 금액이 누군가가 뒤에서 돈을 넣었기 때문에 회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양심적으로 마음이 아프죠. 4단계는 항상 스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세뇌시키기 좋은 방법은 스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원래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항상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사람들을 홀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강의를 해요. 항상 교육을 하고 심지어는 시험도 칩니다. 그래서 4단계의 세계에 세뇌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한번 세뇌가 되면 그거를 돌이키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4단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더스에서 이제 우리가 줄 돈이 없으면 코인 발행하겠다.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코인 발행하면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일시적인 매출은 오를 수 있으나 그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시더스는 지금 시한부고요. 돈을 많이 잃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생각이 듭니다.